3학년 처음에 나오는 제곱근과 실수라는 단원입니다. 제곱근의 뜻, A라는 것의 제곱근이라고 돼 있어요. 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바로 밑에 나오죠. X를 제곱했더니 A가 됐어. 그러면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됐지? 25가 되잖아. 그러면 뭐라고 읽어야 돼? 우리 5는 25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25가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5는 25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야. 5를 제곱했더니 25가 됐고 마이너스 5를 제곱했더니 25가 됐어. 그러면 5는 25의 제곱근, 마이너스 5도 25의 제곱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얘를 보면서 25라는 것의 제곱근은 5라는 아이도 있고 마이너스 5라는 아이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 자, 여기에서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0이라는 숫자, 1이라는 숫자, 2, 3 이렇게 한 자리 숫자들의 제곱근을 한번 지금 방금 연습한 것처럼 해보면 자, 0을 제곱하면 0이 되지. 얘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0의 제곱근은 0 하나입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근데 1이 되는 것은 1의 제곱은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의 제곱도 1이 되겠지.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자, 1의 제곱근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어. 2하고 3은 잘 모르니까 한번 넘어가서 4부터 한번 볼게. 4는 제곱해서 4가 되는 것은 1을 제곱하면 얼마? 4가 되고 또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4의 제곱근은 2하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밑에 내려가 볼까? 3을 제곱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9가 되니까 9의 제곱근도 3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거든. 1이라는 수하고 4라는 수하고 9라는 숫자는 어떠한 숫자를 바로바로 제곱해서 볼 수 있는 수라서 완전 제곱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을 이렇게 쓰기로 했어. 하나는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됐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쓸 거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쓴 거야. 그럼 다른 아이들도 자, 선생님 2의 제곱근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규칙을 찾으면 돼.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게 쓰면 이게 2의 제곱근이 되는 거야. 자, 3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런 기호를 쓰는데 루트 또는 근호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5의 제곱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써주면 되겠고 6의 제곱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7의 제곱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8의 제곱근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라고 쓰게 되면 바로 제곱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양수의 제곱근을 쓰면 몇 개라 그랬어? 그렇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래서 루트 A 이러면 얘는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각각을 써주게 되는 거고 0의 제곱근은 0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음수의 제곱근을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을까? 없어. 그런 건 배우지 않았잖아. 그치? 음수가 되는 수가 없으므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라고 기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방금 선생님이 제곱근의 뜻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어.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a라는 수가 나와. x를 제곱하면 a라는 숫자가 됐을 때 x는 a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고 제곱수가 아닌 숫자들도 제곱근을 가지려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 다음 루트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 제곱근을 구할 수가 있겠다.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제곱근의 표현법으로 방금 얘기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근호를 자, 이 기호를 근호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곱근이라고 얘기했는데 근호를 사용해서 자, 루트 a를 제곱근 a라고 읽거나 루트 a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x라는 것을 제곱했을 때 a가 되면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양수 a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a가 될 거고 자,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쓸 거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제곱근을 구별하는 건데 이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야. a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면 얘는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야? a가 되는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써줄 수 있어. 제곱근 a 루트 a라는 것은 a의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저는 9의 제곱근을 구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제곱근 9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거지. 9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9가 되는 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제곱근 9라는 것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양의 수만을 이야기합니다.
9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3이라고 써주면 되겠고 제곱근 9라는 것은 루트 9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9의 제곱근과 제곱근 9 순서를 바꿨지만 이 두 개의 구별하는 법은 아주 중요하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개념이네요. 제곱근의 정의 뭐였더라? 앞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쓰면 자, x를 제곱하면 a일 때 x는 a의 제곱근입니다 라고 쓰기로 약속했잖아. x라는 것을 제곱했더니 a가 됐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표시할 수 있다고까지 배웠어.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볼까? 루트 a를 제곱을 했어요. a가 돼줘야 되겠고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주면 a가 돼주어야 되겠지. 아까 루트 4라는 것을 2라고 썼던 것처럼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이라는 i가 들어가면 얘를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루트 마이너스 a라는 것을 제곱을 해도 여기서 a라고 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쓰는 a는 모두 다 0보다 큰 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이 네 번째 성질이 되는데 이 성질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a 값이 0보다 클 때 제곱근의 성질 루트 a라는 것을 전체 제곱을 해주면 a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a도 a의 제곱근이니까 얘도 제곱해주면 a가 되겠지. 루트 a라는 숫자를 안에다 제곱을 해줘도 루트라는 거하고 제곱하고 쓱쓱 사라져서 a가 될 거고 안쪽에 마이너스 a라는 음수를 제곱했어. 자,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2를 제곱하나 마이너스 2를 제곱하나 똑같이 4가 되니까 얘도 a가 될 수가 있고 루트 a 제곱 앞에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a가 나오고 앞에 있는 부호 마이너스를 그대로 써달라는 소리고 또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는 것도 a를 나타내고 앞에 마이너스를 구해주는 것이라고 우리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다. a 값이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볼게. 자, 이렇게 썼어요. 마이너스 2를 제곱을 했거든?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것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두 번 곱해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그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4가 되는 거지. 4는 2의 제곱이 돼서 분명히 음수를 제곱했지만 양수가 돼서 짠 하고 2가 됐습니다. 원래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2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2가 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조금 설명이 어렵다고?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절대값을 정의 수직선 내에서 0과의 거리를 우리 절대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가면 2가 되는 거고 왼쪽으로 두 칸을 가도 똑같이 거리는 2가 되는 거지. 방향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2의 절대값하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둘 다 2라는 것을 알고 있어. 2에서 0과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줘야 되겠지. 2에서 0을 뺐으니까 2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2라는 것은 0이 더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빼주게 된 거지. 아,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마이너스 2 앞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거리가 2가 됐습니다 라고 우리 생각을 해줄 수 있겠지. 자, 루트 a를 제곱을 해주면 a 값이 0보다 작은데 나 제곱해가지고 이제는 양수가 됐거든? 이라고 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양수로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자.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수 a에 대해서 루트 a의 제곱은 절대값 a라고 쓸 수가 있고요. 절대값 a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지.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라고 쓰고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양수로 바꿨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자, 제곱근과 실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힘들어하는 제곱근의 정의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 자, 정사각형 두 개를 그렸거든. A인 정사각형이고 옆에 있는 것은 넓이가 B인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넓이는 누가 더 크게? B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넓이가 A니까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야지 뭐가 나오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이 한 변의 길이가 바로 뭐가 되겠어? 아하, 선생님, 얘의 한 변의 길이는 바로 루트 A가 되는군요. 그 다음 얘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B가 되는군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와 루트 B로 하면 누가 더 크겠어? 루트 B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는데 B 값이 더 커요. 루트를 씌워도 A하고 루트 B하고 누가 더 크다? 루트 B가 큽니다. 또 루트 A하고 루트 B를 봤을 때 루트 B가 더 크면 자, 어떻게 A라는 수하고 B라는 수를 봤을 때도 B가 더 큽니다 라고 쓸 수 있고 루트 A하고 루트 B를 생각했는데 얘가 더 크거든? 그러면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부등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마이너스를 딱 취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루트가 없는 숫자하고 루트가 있는 숫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는 루트, 하나는 루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첫 번째, 둘 다 근호가 없는 수로 바꾸고 싶어요. 즉, 둘 다 양수였을 때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둘 다 근호가 없이 a제곱과 그 다음 b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i를 선택하는 게 a하고 루트 b의 대소관계하고 똑같고요. 또는 모두 루트가 있는 수로 바꾸어 준다. 자,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b를 비교해주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숫자를 써줄 수가 있겠지. 어떻게 바꾸는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루트 9라는 것이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 3이 됐잖아. 그럼 얘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루트 8과 3을 비교합시다. 첫 번째처럼 둘 다 근호가 없는 수를 쓰는 거야. 그래서 루트 8을 제곱해주면 8이라는 수하고 9를 비교해서 8과 9 중에서 얘가 더 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또다시 얘는 루트 8이고 자 3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 9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가 더 크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대소관계까지 우리 함께 알아봤어요. 앞에서 제곱근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름이 뭘까, 성질이 뭘까, 그 다음 걔네들은 어떻게 대소관계를 알 수 있는 거야? 까지 다 배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운 제곱근이라는 것은 도대체 숫자상에서는 뭐가 되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5번째 개념이 나왔습니다. 5번째 개념 뭐라고 나와있어? 무리수라는 것과 실수. 무리수 우리 배운 적 있나? 우리 무리수 배운 적 없어. 그치?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무리수라는 용어를 알기 전에 유리수라는 알고 있는 식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유리수는 분자와 분모가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모값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 써줄 수 있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 즉 유리수가 아닌 수, 무리수라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우리 이 무리수에 대해서 이미 배운 적이 있나요? 네! 라고 선생님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유한소수를 나타냈을 때 우리가 소수를 한번 분류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소수 어떻게 분류했더라? 소수점 아래에 딱 떨어지는 유한소수와 소수점 아래에 딱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그 무한소수는 두 개가 있었어.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것까지 배웠는데 슬쩍 어디까지만 얘기했냐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만이 우리는 유리수입니다 라고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배웠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 지금 배우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로 누구다? 무리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분수로 구별을 했을 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와 없다로 된다면 소수가 된다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됐는데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걔가 바로 무리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제곱근, 루트라는 것이 바로 이 무리수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수라는 용어가 또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 실수는 무엇인가요?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몽땅 통털어가지고 실수라고 부르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실수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유리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무리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가 바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구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유리수는 또 우리 뭐 배웠더라? 정수라는 아이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게 되는 제곱근이라는 것이 어디에 무리수의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무리수를 배우게 되면서 실수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데 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6번 수직선 위의 무리수를 나타내기가 지금 배우게 되는 개념이 되는데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수직선에서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루트 2라는 수가 어떤 건지 한번 배우게 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뭐를 배웠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미 배웠어요. 그냥 1이고 여기가 1이 된다라고 하면 1을 제곱하고 1을 제곱하면 바로 빗변인 2가 됩니다.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서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되거나 아니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선을 지금 그렸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 여기가 0이 될 거고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루트 2가 됩니다. 얘도 루트 2가 되겠지.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루트 이만큼 갔으니까 얘를 회전을 꿍 하고 시킨다면 이 길이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점의 좌표가 바로 루트 2가 되겠어. 마찬가지로 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꿍 하고 이렇게 찍었다라고 하면 이 길이도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죠. 즉 수직선 위에서 무리수를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2가 되겠고 여기가 1, 1이라고 써주면 좋겠죠.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이 바로 루트 2가 됩니다 라고 우리 써주게 되면 루트 2의 길이를 쉽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를 볼 건데 여기의 길이가 2라고 생각하고 여기의 길이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5가 되겠지.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의 꼴로 만들어져서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가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가 두 칸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두 칸 갔을 때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렇게 꿍 하고 찍으면 0에서부터 두 개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고 해서 얘는 루트 5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왼쪽으로 루트 5만큼 갔습니다. 0으로부터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 삼각형에서 자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루트 5라는 것은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이라고도 우리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무리수라는 것도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도형의 길이로서 쓸 수 있구나. 그리고 수직선에도 나타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실수의 성질 이게 이번에 배울 개념인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선은 실수, 즉 뭐예요? 유리수라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로 완전히 메울 수가 있어요. 즉 유리수만으로는 메울 수가 없고 무리수만으로도 메울 수가 없다라는 거지. 자, 얘를 좀 더 세련된 말로 우리 뭐라고 쓰냐면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두 개의 유리수 또는 무리수 사이에서는 수많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서는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서는 각각의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아주 많다라고 봐주면 되는데 물론 완벽하게 수직선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항상 많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요것도 세련되게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유리수 또는 무리수의 조밀성 요런 용어들은 교과과정을 좀 넘어가기는 하지만 연속, 조밀이라는 단어는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실수의 대소관계는 우리 친구들 그만 알 수 있듯이 어때? 수직선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느 쪽? 왼쪽에 있는 숫자가 더 작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큰 수다. 그 다음에 양수하고 0하고 음수의 관계는 당연히 수직선 내에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바로 양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음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더 크다며. 그래서 음수가 작고 그 다음 0, 양수의 순서대로 우리가 수직선 내에서의 대소관계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다. 이게 바로 제곱근과 실수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제곱근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 자, A 값이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되어 있으면 루트 안에 똑같이 A하고 B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 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라는 것은 루트 B가 들어가고 루트 A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같이 쓰면 얘는 B분의 A꼴로 써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그렇지 루트를 같이 뒤집어 쓰고 2 곱하기 3이 될 거고 그래서 계획값이 루트 6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루트 2 나누기 루트 3이라고 하면 3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3분의 2가 됩니다 라고 해서 제곱근이 포함되어 있는 곱하기와 나눗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루트만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제곱 B라는 것이 돼 있어. 어떤 숫자가 아주 숫자가 커서 걔를 소인수분해했더니 A제곱이라는 것과 그 다음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고 루트하고 A제곱은 어떻게 되지? 없어져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로 분모의 자리에 B제곱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 A값이 되어 있다면 얘도 루트 B 제곱분의 루트 A로 써줄 수 있고 그리고 B분의
A꼴로 써줄 수가 있겠어. 선생님 루트 20이라는 숫자를 써보고 싶어요. 루트 안의 값이 너무 숫자가 크잖아. 근데 얘를 소인수분해했더니 2를 제곱해주고 5가 되겠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5가 될 거고 2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어. 루트 9분의 2라는 것도 자 루트 9를 3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3분의 2꼴로 바꿀 수가 있겠다. 얘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어. 루트 a 제곱 b라는 것은 a 루트 b로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밖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쏙 제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안쪽 소인수분해를 해서 제곱을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제곱수의 암기 11의 제곱, 12의 제곱, 그래서 20의 제곱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11의 제곱에서는 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121이 될 거고 361 그리고 얘는 다 알지? 4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근호를 포함해서 식을 계산했을 때 곱하기하고 나누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개의 루트가 들어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같이 씌워서 곱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루트 안은 항상 날씬하게 소인수 분해해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표가 하나 나와 있죠. 우리 친구들 나중에 교과서를 보거나 교재를 보면 맨 뒷장에 제곱근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곱근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1.00에서부터 99.9까지의 양의 제곱근의 값을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표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읽어볼까? 선생님 루트 1.23이라는 것을 읽고 싶어요 라고 돼 있지. 자, 여기에 세로축을 먼저 보면 이게 앞부분이에요. 여기 1.0, 1.1, 1.2에서부터 소수 첫째 끝자리에서부터 10부터는 정수 부분까지만 들어가 있는 게 1.23은 1.2를 찾으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쪽은 소수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1.2하고 3하고의 만나는 점이 어디가 되겠어?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1.109라고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 저는 루트 99.5라는 것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99.5는 99 쓱에서 찾아보시고 5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 근사값이 9.975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 1.00에서부터 99.9의 양의 제곱근의 값을 미리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계산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계산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100보다 큰 수가 없어요. 루트 100 곱하기 a의 꼴로 써서 100은 밖으로 나오면 10이 되겠지. 10 루트 a로 써줄 수가 있어. 또는 루트 10,000 곱하기 a의 꼴로 써서 100 루트 a 꼴로 써주게 됩니다. 1보다 작은 수도 있겠지. 그래서 1보다 작은 수는 100분의 a 꼴로 만들어져서 10분의 루트 a라고 써주게 될 거고 또한 루트 10,000분의 a 꼴은 루트 100분의 루트 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곱근표에 없는 수는 100보다 큰 수하고 1보다 작은 수를 최대한 밖으로 2칸씩 해서 밖으로 빼내고 난 다음에 제곱근표에 있는 수로 루트의 값을 만들어서 대충 어느 정도의 값인지 계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개념으로 아주 중요한 게 나왔어. 분모 자리에 무리수가 되어 있을 때는 유리수로 바꾸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어.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무리수가 들어가 있지? 무리수가 들어간 것을 유리수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는 제곱을 하면 똑같은 게 있으면 루트를 벗어나갈 수 있으니까 분자와 분모의 뒤를 곱해주면 분모값은 a가 될 거고 분자는 a, b로 바꾸는 것을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루트 a, 루트 a를 곱해서 유리수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개념으로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앞에서 루트 2하고 루트 3이라는 것을 루트 안쪽으로 6이라고 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루트 2하고 루트 3은 더할 수가 있나요? 그럼 제곱근은 어떻게 더하나요? 라는 것들이 생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은 문자의 계산 중에서 동량끼리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근호 안의 수가 같은 것끼리 모아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동류항과 똑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a 값이 0보다 크고 mn이 유리수가 된다면 m 루트 a와 n 루트 a가 되면 자, 얘는 동류항 계산처럼 루트 a로 묶어주시고 m 플러스 얼마 n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또는 빼기도 할 수가 있겠어. 루트 A로 묶어줘서 M하고 N하고 써주는데 이때의 루트 N은 최대한 날씬하게 그렇지. 자, 그 다음 분배 법칙은 루트 A가 있고요. 그 다음 루트 B하고 루트 C가 되어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곱해주고 그 다음 얘도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루트 A랑 루트 B랑 곱해주게 되는 거고 루트 A랑 루트 C랑 곱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A, B 더하기 루트 AC로 써주게 될 거고 물론 루트 안의 값은 가장 간단하게 써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죠. 루트 A 더하기 루트 B라는 것이 뒤에 루트 C가 이렇게 가로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루트 A하고 루트 B를 각각 뒤로도 곱하기를 분배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C가 될 거고 루트 B 곱하기 루트 C가 돼서 얘는 루트 AC 더하기 루트 BC가 된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는 2하고 3이라는 숫자가 루트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2 더하기 3 해서 5 루트 2라고 써주면 되겠죠. 근호 안에 있는 수를 바로 동류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우리 지금까지 문자를 포함한 시각 계산을 매우 잘했던 것처럼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도 아주 잘할 수 있겠어요.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다항식의 곱셈에서는 꼭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공식을 빠짐없이 외우고 그 공식에 맞춰서 계산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가 이 단원에서의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곱셈 공식이라는 것은 분배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아주 편안할 것 같아. A하고 B하고 두 개가 있고 C하고 D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A하고 C하고 곱해주고 다시 A하고 D하고 곱해주게 되는 거고 B하고 C하고 곱해주고 B하고 D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분배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A 곱하기 C와 A 곱하기 D와 B 곱하기 C와 B 곱하기 D입니다. 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활용해서 한번 볼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써주면 되는데 이 가로가 A하고 B하고 더해준 게 이게 가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로는 바로 여기 C하고 D하고 더해주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보면 이 사각형은 AC가 될 거고 AD가 될 거고요. 얘는 B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D가 돼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대로 써주게 되면 AC 플러스 AD BC 플러스 BD로 옆에 있는 다항식의 계산에서와 같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네요. 제곱에 관련된 공식은 A 더하기 B를 전체 제곱을 해주는 거야. 분배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자, 차의 제곱도 바로 써주면 A-B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A 빼기 B가 두 번 곱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어. 옆에 있는 그림은 마찬가지로 넓이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자, 얘 A 제곱이 있죠. 그 다음 A, B하고 A, B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A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A, B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B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B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도 보자. 얘도 한 변의 길이가 A인 것을 가로하고 세로에 몽땅 줄어들었지. 그러면 원래는 전체 뭐였어? A제곱에서 A 여기가 B가 되고 이만큼이 A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가 A, B가 몇 개를 빼주게 되는 거야? 두 개의 A, B를 빼줬는데 근데 여기는 어때요? 두 번 빼줬잖아. 그치? B제곱은 그러면 한 번만 빼줘야 되는데 두 번을 빼줬으니까 얘를 다시 보탰습니다. 라고 계산을 해줘도 되겠죠. 다항식의 곱셈은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우리 공식 잊어먹지 않았죠? 자, 요 공식 합과 차의 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이라는 것은 A라는 수하고 B라는 수를 더해주시고 A라는 수하고 B하고 빼주면 꼭 기억을 해주세요. A 자리는 숫자도 같고 부호도 같은 거고 이 B 자리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것을 B라고 쓰게 되면 A제곱 순서대로 지금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곱의 차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우리 세로를 해줄 건데 가로는 어때? A에다가 누구를?
b를 더해주게 된 거고 세로는 바로 a에서 뭐를 빼주는 거야? b를 빼주게 되겠지. 이쪽에 있는 요 a, b라는 것을 여기다가 쏙 집어넣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의 b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림으로도 볼 수 있고 전개한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식은 곱셈 공식에서의 분모의 유리화를 쓸 수가 있어. 앞에서 우리 분모의 유리화는 어떤 것만 했지? 루트 2분의 1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의 루트 2 곱해줘서 2분의 루트 2라는 것을 썼는데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리화를 제대로 못했거든. 그러면 이 유리화를 루트 3만 제곱해주고 루트 2만 딱 제곱해주는 공식이 바로 합과 차의 곱이기 때문에 루트 3하고 루트 2를 두 개를 이렇게 빼주는 것을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분모는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분자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분모의 값은 3 빼기 2가 돼서 그대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곱셈 공식 합과 차의 곱으로 분모의 유리화를 할 수 있겠다. 자, 분모의 자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루트 b, a 마이너스 루트 b 또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나오게 되면 분모와 분자에 누구를 곱해줘야 되겠어? 얘하고 부호가 다른 a 마이너스 루트 b, a 플러스 루트 b,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분자와 분모에 곱해줘야 되겠지. 즉 얘의 부호하고요. 이 아이들의 부호가 다른 이 수를 곱해주는 것이 바로 합과 차를 가지고 분모를 유리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합차 공식에서 a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값도 같고 부호가 같은 것이 제곱이 되는 거고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만 같을 때는 제곱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을 가지고 분모의 유리화까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곱셈 공식 세 번째예요.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의 곱이라고 되어 있어. x의 개수가 1이니까 식은 이렇게 쓸 수 있네.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고 써주면 자, 이 x 말고 a하고 b는 상수, 즉 뭐라고 쓰면 돼?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 그러면 이 식을 분배 법칙을 그대로 해주면 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 ax, ab가 되는 거라서 동류항 a하고 b하고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 x가 될 거고 플러스 ab가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자, 직사각형의 넓이 앞에 있는 거하고 별로 다를 거 없지, 그치? 가로 곱하기 세로 x 더하기 a, x 더하기 b라고 써주면 x제곱 a하고 b하고 상수항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 a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1차식의 개수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계산을 해주면 얘는 합이 될 거고 곱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나 공식을 보니까 x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써줄 수 있겠네. ax 플러스 b와 그 다음 cx 플러스 d라는 것을 곱하면 여기에는 a, b, c, d는 몽땅 다 상수, 즉 문자의 개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문자는 x예요. 그래서 a, c,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adx, bcx, bd라고 써주게 되면 얘는 acx의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x 상수항 bd로 우리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요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x 플러스 b와 cx 플러스 d라는 것을 곱하게 되면 x제곱의 개수는 a하고 이렇게 c하고 곱해지는 것이 ac x제곱 상수항은 b하고 d하고 써주면 되니까 얘는 b, d라고 써주면 좋겠죠. 1차 항은 가까운 것은 가까운 것끼리 BC, 먼 것은 먼 것끼리 해서 BC 플러스 얼마? AD라고 계산을 쓸 때는 전개한 것이 아니라 이 공식들 ACX, AD, BC, BD 또는 X제곱 A 플러스 BX 플러스 AB라는 이 공식을 외워서 X의 개수가 1일 때와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에 두 1차식의 곱을 구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앞에서 다 배웠고요. 이번에는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것인데 숫자를 계산하는 거야. 선생님, 저는 101의 제곱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얘를 101 곱하기 101로 하고 싶을까? 아니지. 이렇게 쓰지 마시고 100 더하기 1로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10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0 곱하기 1 플러스 1의 제곱의 꼴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많이 될 거고 얘는 200이 될 거고 그 다음 1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1201입니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지. 또는 선생님 저는 101 곱하기 99라는 것을 곱하고 싶어요. 100에서 1을 더해주는 거, 100에서 1을 빼주는 것을 해주게 되면 10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서 자, 만에서 1을 빼줬어요. 그러면 얼마야? 9 해서 9999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숫자를 곱셈 공식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제곱에 대한 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A하고 B를 제곱하는 공식이나 A하고 B를 빼서 제곱하는 공식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수를 곱하고 싶어요 라고 쓴다면 A하고 B를 더해주는 거, A하고 B를 빼주는 합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x 더하기 a 또는 x 더하기 b라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적절하게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제곱근을 계산하는 건데 제곱근을 문자라고 생각하고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니까 2 더하기 2 루트 2 플러스 1이 되니까 3 플러스 2 루트 2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또는 루트 2 플러스 1과 루트 2 마이너스 1 분모의 유리화에서 봤잖아. 합차 공식이니까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1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숫자랄지 아니면 제곱근의 계산에도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항식의 곱셈 마지막 개념이네요. 두 수의 합과 두 수의 차, 두 수의 곱이 주어졌을 때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거. 옆에 한번 써볼게.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을 전개를 하면 x제곱 더하기 2배의 xy, y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또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잖아. 근데 이 두 개를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 xy의 차이가 보여요. x제곱과 y제곱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이항을 해주면 좋겠지. 두 개를 더했을 때 값의 전체 제곱에서 이 xy를 빼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식에서도 똑같이 x제곱하고 y제곱이 나오잖아. 그래서 x 빼기 y의 전체 제곱에서 2배의 xy를 보태주면 식을 변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 두 개는 4xy의 차이가 나는 거라서 자,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보다 4xy만큼 커주죠. 그래서 4xy를 보태주게 되면 플러스의 전체 제곱이 만들어지겠다. 또는 마이너스의 전체 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플러스의 전체 제곱의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4xy를 빼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나에는 두 수의 곱이 1인 x하고 x분의 1에 관련된 식이에요. 위에 있는 식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x랑 x분의 1의 값을 제곱을 해보면 가운데 항이 어때요? 이렇게 쓱쓱 해주면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x제곱 x제곱분의 1에다가 2를 보탰구나 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두 개를 빼주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즉 앞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두 개를 더해주는 것의 전체 제곱에서 2를 빼주면 되는 것이고 x하고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2를 보태주면 좋겠다. 두 번째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두 개를 빼준 것의 전체 제곱에다가 4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4를 보태주면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다가 4를 빼주면 되겠다. 곱셈 공식을 가지고 식을 변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인수분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나? 이 소인수분해라는 것이 소수 플러스 인수를 소인수분해라고 배웠어.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다시 또 인수, 그 다음 인수분해, 그리고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법을 배우는 것이 이번 단원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낼 때 각각의 식을 처음식에 인수라고 한다. 그러면 인수분해는 뭐겠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제곱 5, x 플러스 6 이 식을 이렇게 쓰는 거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전개라고 배운 거고 다시 이렇게 오면
그러면 이게 바로 인수분해야. 얘네들은 인수분해하고 정의는 연산의 관계라고 우리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x 플러스 2하고 x 플러스 3이라는 것이 인수가 되는 것이고 다항식을 이렇게 곱하기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은 뭐가 되는 거냐면 분배법칙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m, a 플러스 b라는 것을 우리 m, a 플러스 m, b로 전개하지 않습니까? 앞에 m이라는 수가 같이 있잖아. 그러면 얘는 공통으로 곱해진 공통인수가 되는 거야. m으로 묶어주게 되면 a, p라고 되는 거야. 이 식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인수분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첫 번째로 공통인수를 즉 분배법칙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부터 인수분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죠. 이제 인수분해 공식 가는 제곱 공식이고 나는 합과 차의 공식이에요. 우리 이미 배웠었던 전개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이거 곱셈 공식에서 이미 배웠지? a제곱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이게 제곱 공식이에요. a 마이너스 b라는 것도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x 플러스 3y를 전체 제곱하는 것에서부터 얘를 인수분해하는 것으로 다시 또 생각을 해주면 앞에 있는 2x하고 3y가 우리 곱셈 공식을 했을 때 a 자리하고 b 자리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면 a 자리를 제곱을 해주면 2x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배의 2 곱하기 x 곱하기 3y가 될 거고 3y의 전체 제곱으로 4x의 제곱 플러스 12xy가 됐고 그 다음 9y의 제곱이 된 것이 곱셈 공식이라면 얘를 다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얘가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항이 세 개짜리에 있었던 공식이 뭐였더라? 그 공식에서는 이렇게 2x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3y의 전체 제곱이라서 제곱과 제곱이 있구나. 그러면 제곱과 제곱이 있으니까 혹시 얘가 완전 제곱식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야. 가운데에 있는 것을 가지고 2 곱하기 a의 자리가 2x, b의 자리가 3y가 되는지를 확인을 했더니 2 곱하기 2x 곱하기 3y에 12xy가 됐지? 얘가 바로 a고 얘가 b 자리가 되니까 2x 플러스 3y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써주게 되면 인수분해를 아주 예쁘게 해준 거야. 3x 마이너스 2y의 전체 제곱이라는 것도 전개해서부터 하나씩 한번 써봅시다. 얘는 3x의 제곱 3x 2y가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어. 부호가 서로 다르지.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우리 이렇게 전개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y 4y의 제곱 이렇게 써주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식을 다시 또 인수분해를 하고 싶대. 항이 몇 개더라? 이렇게 3개인데 2개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네? 그러면 얘는 3x의 제곱 2y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난 후에 완전 제곱식을 의심을 해본다 그랬지? 확인을 해야 돼. 가운데에 2 곱하기 a자리 곱하기 b자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거고 그 다음 가운데에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얘는 a자리가 3x고 b자리가 2y가 되고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의 제곱식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자, 합과 차의 공식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할게요. 곱셈 공식에서 a랑 b랑 더해주고 a랑 b를 빼주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4x 마이너스 5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우리 전개했을 때 4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되지 않았어? 16x의 제곱 마이너스 25가 돼. 제곱 빼기 제곱이고 항이 딸랑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지. 얘는 4x의 전체 제곱 5의 제곱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얘는 합차 공식을 그대로 써줘서 4x하고 5를 더해주시고 4x하고 5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지.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거꾸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풀어 쓰는 것보다 묶는 게 조금 더 어려우니까 항의 개수를 먼저 보고 항 2개가 제곱으로 나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을 한번 의심을 해보고요. 항이 2개가 나와 있고 제곱 빼기 제곱이 되면 합과 차의 공식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수분해 공식 두 번째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공식과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공식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는 공식을 x의 제곱 플러스 x의 개수는 두 수를 더했을 때의 수가 x의 수가 될 거고 두 수를 곱했을 때의 수가 바로 상수항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x
플러스 4하고 x 플러스 1하고 한번 전개를 해보게 되면 x제곱이고요. 4하고 1하고 더했을 때 x, 그 다음 4하고 1하고 곱했을 때가 상수항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인수분해를 해보려면 항이 몇 개인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항이 3개고 이 2개가 어떤 수 x의 제곱이고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겠지. 완전 제곱식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야. 얘가 2 곱하기 a자리 b자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아니구나.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앞에가 1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가 어떤 두 수를 더했을 때의 값이 5가 되고 어떠한 두 수를 곱했을 때 4가 되는 숫자. 뭐하고 뭐가 있을까? 4하고 1이구나. 그러면 x에 관한 1차식의 개수가 1 더하기 얼마? 4. x 더하기 1로 우리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문제. 자,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공식은 항이 3개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 제곱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더했을 때의 값과 곱했을 때의 값을 두 개의 숫자를 확인을 한 다음에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공식 이 곱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공식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힘든 공식인 것 같은데요. ax 플러스 b하고 cx 플러스 d라는 것을 두 개를 곱하면 acx의 제곱이었고 그 다음 bc 플러스 adx가 됐고 마지막 상수항은 bd가 됐어요. 근데 이 식은 개수만 a하고 c하고 가져오고요. b하고 d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항을 이렇게 곱해주면 a하고 c하고 하면 얘는 얘 ac가 되는 거고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고 b하고 d가 되면 상수항이 b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x자로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bc가 될 거고 그 다음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 ad가 되는 거지. 두 개의 bc 더하기 ad로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이것은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상수항이 되는 것이고 x의 개수가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겠지.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공식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조금 복잡하게 나오게 돼요. ax, b, cx 플러스 d라는 것을 가로로 개수들만 이렇게 써주게 된 다음에 두 개를 곱했을 때 ac, bd를 놓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지. 예를 들어볼게. 2x 마이너스 3하고요. x 플러스 2 정도 하자. 자, 이 두 개를 우리 전개를 해주면 이 x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x 3 곱하기 2라고 돼 있어서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a하고 누구? c를 곱한 거고 b하고 d를 곱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식을 이렇게 써주는 거야. a하고 c를 곱한 것을 2라고 써줘서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주게 될 거고 자리를 하나씩 만들어 버리면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곱해서 2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 2하고 1하고 두 개를 곱하면 2가 되는 거니까 2하고 1을 할 거고 곱해서 6이 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건 좀 많은 것 같아. 6하고 마이너스 1도 있고 그 다음 3하고 마이너스 2도 있고 2하고 마이너스 3도 있고요.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찍는 거지 뭐. 혹시 마이너스 3하고 2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뭐를 보는 거야? 옆에 있는 1이라는 숫자가 되도록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얘는 양수값이 더 커야 되잖아. 그래서 얘랑 하면 자, 이 값이 4가 될 거고 얘랑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1이 맞겠지. 그러면 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2x-3과 x 플러스 2를 인수분해 했구나 라고 우리가 쓰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인수분해 이 공식은 바로 다음에 나올 2차 방정식에서 아주 중요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공식은 처음에 쓸 때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해주게 되면 인수분해를 아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수 또는 식에다가 계산하거나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98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98과 2를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98과 2를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100이고요. 곱하기 96이 되는 거니까 얘는 9600입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x랑 y랑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1 뭐 이렇게 돼 있어. 이 4개짜리는 어떻게 할까? 자, 얘는 항이 4개니까 앞에 있는
두 개하고 뒤에 있는 두 개를 서로 이렇게 묶어볼까요? x로 묶었어. 그러면 y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것도 바로 y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y 플러스 1이라는 얘도 공통인수를 또다시 찾게 됐네. y 플러스 1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 될 거고 y 플러스 1 써줄 수 있어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들 또는 여러 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차근차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꼭 기억을 해줍시다. 첫 번째, 공통인수를 찾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한 적용해야 할 공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거고 세 번째, 항이 4개 이상이라면 2개씩 묶거나 3개, 1개씩 묶어서 공통인수로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찾아주게 되면 아주 훌륭하게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게 되었다. 그 인수분해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2차 방정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은 미지수 x에 대한 차수가 바로 2차인 그런 방정식이 되겠지. 즉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당연히 x제곱의 개수는 0이 아니게 됩니다. 방정식은 그 미지수 x를 포함한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값을 근 또는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등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는 것이 우리 방정식의 미션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힌트로 a하고 b를 곱했더니 0이 됐어요. a가 0이 돼 있고 b의 값은 0이 아니면 2개를 곱하면 0이 돼요. 또한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어도 또 a도 0이고 b도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몽땅 다 a하고 b하고 곱했을 때 0이 되는 수야. a가 0 또는 b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x에 대한 2차식은 0꼴을 x에 관한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바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2,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이 꼴은 바로 a하고 b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꼴이구나.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썼으니까 x 빼기 2의 값이 0이 되거나 x 빼기 3의 값이 0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고 x 빼기 2의 값이 0이니까 x는 얼마야? 2 또는 3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 2차 방정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의 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2개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것은 이 값이 0 또는 0으로 만들어주면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다.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두 번째 방법을 x제곱은 q라고 돼 있어. x라는 것은 제곱을 날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바로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q가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식도 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은 제곱을 날려봐. x 마이너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될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x값은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되게 됐네요. 자, 2차식은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제곱근을 이용을 하면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x값이 몇 개 나왔지? 2개 나왔어. 얘도 2개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p 플러스 루트 q하고 그 다음 p 마이너스 루트 q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되는 거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값은 0이라는 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0이 되는데 x 마이너스 2가 0 또는 x 마이너스 2가 0이라고 이렇게 귀찮게 두 번씩이나 쓰나요?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쓰고요. 근이 2개이지만 1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중복된 근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다? 2개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될 때는 중복된 2개의 근으로 나오게 돼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보면 등식의 양변을 먼저 3으로 나눠보면 얘는 x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4x가 되겠어요. 그 다음 3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의 값은 얼마야?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지. 어떤 식으로 우리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x 플러스 a라는 것을 전체 제곱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배의 ax
그 다음 a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정말 x의 개수가 2a이고 상수항이 a 제곱이 되는 거니까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라고 돼 있는데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넘기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서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4를 더해주는 거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바로 6이라고 쓰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이 바로 나타나게 되잖아. x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겠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차 식을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보게 될 거고요.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끝판왕 바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다. 자, 요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가 2개가 생기게 되는데 중복된 중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완전 제곱식일 때 그때 생기게 된다. 이번에 배울 개념은 근의 공식이라고 써 있는데 2차 방정식을 푸는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근의 공식은 누구를 이용해서 하냐면 앞에서 배웠던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지.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양변을 2로 나누었던 것처럼 x제곱 플러스 2x 2분의 1은 0이었죠.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거고 상수항을 뒤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고요. 1창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 1의 제곱을 더해줬어. 자, 그러면 제곱을 날려주면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x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써줄 수 있지. 자, 요 것을 그대로 2차 방정식에다가 써주게 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다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x제곱의 개수인 a로 나눠주면 상수항을 옆으로 넘겼고 마이너스 a분의 c가 됐고요. 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이 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다 더해주게 됐어. 그렇게 되면 이 a분의 b의 전체 제곱으로 써줄 수 있고 얘는 통분하면 분모가 4a제곱이 될 거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제곱을 날리는 것만 남았네.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가 4a니까 그냥 2a가 될 거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들어지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어떻게 된다고? x는 분모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의 값에다 그대로 써주면 자, a값 얼마입니까? 2입니다. b값 얼마죠? 네, 4예요. c값 얼마야? 1이 되는 거지. 2a분의 그러니까 분모는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얼마야? 4, 4, 16 마이너스 ac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죠. 분모가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2루트 2가 됐어요. 약분을 해주게 되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옆에 있는 것하고 어때? 같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도 당연히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지만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밑에 있는 거 다 보세요. 얘는 x의 개수가 이렇게 만들었어. b 대신에 2b'이라고 해서 얘는 짝수가 되는 거지. x의 개수가 짝수가 되는 공식들은 앞에 푼 것처럼 좀 더 간략하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 a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자, 여기까지 이제 썼으니까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인데 a분의 b'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게 되면 x 플러스 a분의 b'의 제곱은 분모가 a 제곱이 될 거고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통분한 거예요. x 플러스 a분의 b'의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거고 그 식은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써줄 수가 있겠다. 자, 이 식은 옆에 있는 식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x의 개수가 짝수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써보죠. a 값이 2가 될 거고 b'은 걔의 짝수의 절반이니까 2가 되는 거고 c의 값은 얼마야? 1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x는 2분의 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2가 돼서 바로 앞에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되겠죠.
즉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을 빠르게 풀이할 수 있도록 A값, B값, C값이라는 개수를 가지고 쓸 수 있으니까 특히 X의 개수가 짝수가 된다면 짝수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좋고요. 근의 공식 위에 있는 것은 B의 개수가 뭐가 됐던지 간에 항상 쓸 수 있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개념 설명은 2차 방정식의 풀이법. 첫 번째는 뭐를 이용했어?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 완전 제곱식을 일반화해서 근의 공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가지고 이제 복잡한 2차 방정식을 풀어주고 문장제 문제로 나온 문제들을 이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수가 분수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풀이법.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등식의 양변에 곱하는 거죠. 개수를 정수로 바꾸어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개수가 소수라고 되어 있으면 등식의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구어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한다. 그 다음 문장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을 2차식은 0꼴의 등식의 꼴로 바꾸고 싶다면 연속한 자연수가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연속한 자연수는 n과 그 다음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게 연속한 두 자연수 또는 연속한 세 자연수가 나오면 n-1 그 다음 n 플러스 1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연속한 두 개의 짝수랄지 홀수랄지라고 하면 n과 n 플러스 2로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체의 높이와 관련돼서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바닥은 바로 높이가 0인 지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높이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이라고 했을 때 높이가 0이다 라는 것들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도형에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닮음 등을 이용해서 우리 미지수를 가지고 등식을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함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가 정해짐에 따라 y의 값도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 관계가 있을 때 이것을 함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함수는 x가 관계식에 의해서 y를 선택하는 것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 y는 fx라는 그 관계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즉 x에 관한 2차식으로 함수의 관계식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2차 함수에서는 x가 선택한 y 값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그래프가 될 거고요. 가장 먼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x가 선택한 y에 각각의 대응표를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이 대응표를 그리는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x값하고 y값을 선생님이 쓰게 되면 자 x값은 점점점점 해가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구하고자 하는 것은 y는 x제곱의 그래프 그 다음에 또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한번 그려볼 거고 y는 2x제곱의 그래프 y는 또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x고 이쪽은 y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얘 값은 4, 1, 0, 1, 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겠고 이제 대응표를 완성을 했으니까 좌표 평면에다가 하나하나 그려보면 되는데 x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을 때 y값이 한 4 정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점들을 지나는 이렇게 매끄럽게 자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또 그려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얘도 한 마이너스 자, 요 정도 될 거고 여기 값이 이렇게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인 두 개의 관계식이 되겠다라는 것도 우리 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나서 y는 2x제곱도 그림을 그려보게 될 건데 자 얘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됐고요. y는 얘는 마이너스 2x제곱도 안쪽으로 이런 형태로 자 그래프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를 한번 관찰한 결과를 보면 좌우가 대칭인 곡선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좌우가 대칭인 곡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포물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좌우가 대칭이려면 대칭인 축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 다음 그 대칭 축하고 그래프하고의 교점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은 대칭 축과 꼭지점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그래프의 모습을 보니까 이 x 그 다음 여기 있는 x제곱을 보니까 여기 1이 되겠지. a 값이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의 모양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x제곱과 2x제곱을 비교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하고 마이너스 2x제곱하고 보니까 그래프의 폭이 좁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라고 결정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y는 x제곱하고 마이너스 x제곱을 봤으니까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ax제곱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포물선이 각각 만들어집니다. 즉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좌우가 대칭인 곡선, 포물선이 될 거고 2차 함수를 이제부터 하게 될 때는 포물선이기 때문에 대칭 축과 꼭지점을 꼭 파악을 해 주어야 되겠고 그 다음 x제곱의 개수인 a에 따라서 a 값이 0보다 클 때, a 값이 0보다 작을 때 a의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뀝니다. x제곱의 개수인 a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a 값이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모두 다 같구나 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생각했으니까 앞에 페이지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포물선이기 때문에 대칭 축의 방정식은 x는 0, 즉 y축이 대칭 축이 될 거고 꼭지점은 0,0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 a 값이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a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만들어질 거고 세 번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차 함수와 그 그래프 가장 첫 번째,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특징인 대칭축이 있고요. 꼭지점이 있고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x제곱의 개수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럼 앞에서 2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우리 함께 공부를 했었죠? 이제는 그 그래프가 원점에 딱 붙어있는 그래프가 아니라 조금씩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 x제곱의 개수 a 값이 똑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모두 다 a 값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지? 근데 뒤에 있는 플러스 q랄지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이랄지 이런 식을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은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하는 거? 그렇지. 그래프의 위치의 변동에 대한 공부를 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그래프, y는 ax-p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를 한 번씩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하면 얘네들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ax제곱의 그래프와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에 따라서 y값이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쓰게 될 텐데 앞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자, 여기는 x축입니다. 자, y는 x제곱의 그래프 아까 마이너스 2였을 때 한 4 정도가 되니까 얘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때 4가 됐잖아. 그럼 x가 마이너스 2였을 때 한 6 정도 되도록 써보고 x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여기 한 3 정도가 되는 거지.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그래프가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렸고 또 y는 x제곱 마이너스 3 얘가 자,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서 자, 이 그래프를 좀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점이 되는데 이 점에서 이렇게 얼마만큼? 이만큼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2점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겠지. 즉 검정색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모든 점에서부터 얼마만큼 2만큼 올라가거나 모든 점에서부터 3만큼 떨어뜨리게 되는 식이 바로 y는 x제곱 플러스 2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y는 x제곱, y는 x제곱 플러스 2, y는 x제곱 마이너스 3 모두 다 대칭 축은요. x는 0인 y축이 되는데 꼭지점은 변하게 됩니다. 원래는 0,0이었다가 얘는 0,2로 변하게 될 거고 얘는 0, 마이너스 3으로 변하게 돼서 축은 변하지 않고 꼭지점만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위치만 변한 것을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게 되니까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q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럼 y는 ax-p의 제곱이라는 요식 또한 우리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y는 x제곱이라는 식과 y는 x-2의 전체 제곱이라는 식을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대응표를 하나하나씩 써보면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y는 x제곱, y는 x-2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진대요. 이쪽으로 이만큼 다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시점의 좌표도 바뀌었고 층이 되는 축의 좌표도 x는 2로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정리를 해보면 y는 x제곱의 대칭축은 x는 0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0,0이 되는데 y는 x-2의 전체 제곱은 x는 2라는 대칭축이 바뀌게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도 2,0으로 바뀌게 됩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ax-p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 자, 잘 익혀왔나요? 그러면 간략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y는 ax의 제곱,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q로 돼서 모든 점에서부터 q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정리를 해주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y는 ax제곱 플러스 q라고 쓰게 될 거고요. 대칭축은 x는 0, 즉 y축으로 그대로 동일할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0, q가 돼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한 점과 꼭지점을 지나는 곡선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는 y는 ax-p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는 얼마야? p점이 되는 거지. 모든 점에서부터 p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징축은 x는 p라는 직선이 될 거고 꼭지점은 p,0이라고 써주면 좋겠네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한 점과 꼭지점을 지나는 곡선을 x는 p에 징이 되도록 그림을 그린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y는 ax제곱이라는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를 위치를 변동하는 것으로 선생님 써주게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y쪽에서 q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또는 x축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예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된다면 x축에서 마이너스 p만큼 y쪽에서 마이너스 q만큼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y-q는 예쁘지 않잖아.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q꼴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x축 평행 이동이나 y축 평행 이동이 x쪽에서 p만큼 빼주는 모양, y쪽에서 q만큼 빼주는 모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통일성 있게 기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 우리 뭘 배웠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0,0이 되었고요. 그 다음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것의 그래프는 0,q가 됐고 y는 ax-p의 전체 제곱의 그래프는 p,0이라는 것이 꼭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바로 대칭축을 의미하는 거잖아. 얘는 x는 0이었고 얘도 x는 0이었고 그 다음 얘는 x는 p가 됐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y는 ax제곱에서 이 x제곱의 개수는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 결정하게 되는 거야.
A 값이 같다라고 하면 모든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 얘네들은 위치가 변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치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y는 a 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만약에 p만큼 평행 이동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위치만 변화했어. 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고, 또는 이 그래프가 그냥 y축으로만 만약에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이동이 될 거예요. 근데 x축으로도 평행 이동하고 싶고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되겠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y는 a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꼴로 쓰는 거야.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는 얼마만큼, b만큼, y축으로는 얼마만큼, q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하였다.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평행 이동했으니까 지점은 p, q가 되는 것이고 x는 p라는 것이 바로 대칭축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프를 그리는 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바로 정리를 해보면 y는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꼴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서 얘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부터 표준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꿔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차함수의 일반형이에요. 그러면 이 일반형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그런 표준형으로 바꾼다라면 어떻게 써줘야 되겠어? x제곱의 개수인 a로 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자, c를 선생님은 이렇게 밖으로 내보냈어. 완전 제곱식은 1차항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어야 되지. 자, 절반의 제곱을 더해줬고요. 당연히 없던 게 생겼으니까 절반의 제곱을 다시 빼줘야지 원래의 식하고 동일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기억할 수가 있겠지.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의 꼴로 우리 써줄 수 있겠고, 마이너스 4a의 제곱인데 앞에 있는 a 값까지 만들어서 b제곱 플러스 c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바로 대칭축이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와 4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4ac라고 써주면 꼭지점의 좌표까지 그릴 수가 있어요.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하는 2차 함수의 식이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지 이것이 바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식이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네. 2차 함수 y는 a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라는 것은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축은 x는 p가 될 거고, 꼭지점의 좌표는 p, q가 됩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x에 0을 대입한 y축과의 교점, y절편이라는 것과 꼭지점을 지나는 곡선 x는 p의 대칭이 되도록 그림을 그리며 표준형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고 난 후에 정리를 해보면 x제곱의 개수 a 값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축이 되는 거지. a,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은 왼쪽에 위치하게 될 거고, 그 다음 a, b의 부호가 다르면 축은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라고 우리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x에다 0을 대입할 때의 값이 c이므로 0,c라는 것은 y절편입니다. 마지막으로 y에 0을 대입할 때의 x값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x값이 x축과의 교점인 x절편입니다 까지 우리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2차 함수의 그 그래프에서의 마지막 정리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식 구하기라는 게 이번에 우리 같이 공부할 단원입니다. 2차 함수의 식은 y는
ax제곱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형이었고 y는 ax제곱 플러스 q, y는 a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y는 ax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게 되는데 이 5개의 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식입니다. 근데 이 5개의 식 중에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가장 최적의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네요. 다음 문제를 보니까 꼭지점의 좌표와 그 그래프를 지나는 한 점을 알 때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다음 식을 꼴로 나타내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꼭지점의 좌표 한번 찾아볼까? 여기에 꼭지점 2분의 1 콤마 얼마? 3이 꼭지점이 돼 있어. 그러면 꼭지점을 알았으면 표준형에다가 바로 우리 친구들이 대입을 해주면 되겠어요. x제곱의 개수는 나는 모르는 상태고 p값과 q값만 알고 있는 거잖아. 자, 요 식이에요. x-2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3 그리고 한 점의 좌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0,2라는 좌표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x에다가 0을 집어넣고 y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2라는 것은 a 가로 열고 0 마이너스 2분의 1에 전체 제곱 플러스 얼마?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지. 자,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됐고요. 얘는 4분의 1 a가 됐으니까 내가 구하려는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는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y는 a 값에다가 마이너스 4를 써주게 될 거고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전체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것이 이것이 무슨 형이지? 표준형이라고 쓴 거고요. 이 표준형 썼으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일반형을 써달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로 땡겨주고 x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내가 구하려는 식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꼭지점의 좌표와 그 그래프를 지나는 한 점을 알 때는 먼저 표준형으로 사용을 해주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표준형에다가 나머지 것들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지나는 서로 다른 세 점, 얘는 꼭지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 점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다가 각각의 세 점을 대입을 해줘서 a값, b값, c값을 어떻게 한다? 구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특히나 여기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의 이름은 y 절편입니다. x가 0일 때에 y 값이 y 절편의 값이니까 c 값을 바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것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2차 함수에 관련돼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함수는 그래프를 꼭 그릴 수 있는 것, 문제풀이의 핵심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2차 함수의 식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그래프를 보고 나서 다시 2차 함수 식으로 가는 것이 왔다 갔다가 된다면 함수의 식과 그래프가 왔다 갔다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2차 함수의 문제도 아주 무난하게 잘 풀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